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이론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행선과 닮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 두 번째로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 세 번째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 네 번째로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 다섯 번째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 활용, 그리고 여섯 번째 예제 문제까지 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최초로 있고 그 사이에 삼각형의 한 변과 평행한 내부의 한 선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내부의 이 평행선에 의해서 이렇게 변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우선 여기에서 등장하는 공식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 있는 부분 선분의 길이를 선분 AD, DB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A, B, C, D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공식은 A 대 A 더하기 B가 C 대 C 더하기 D와 같다. 이 공식인데요. 이 공식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위에 부분 대 전체 부분이 위에 부분 대 전체 부분과 같다라는 공식이거든요. 그럼 어째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의 대응변이 평행하므로 지금 여기 있는 요 각과 여기 있는 요 각, 이 동의각으로 크기가 똑같고요. 여기 있는 요 각과 여기 있는 요 각이 동의각으로 크기가 똑같게 됩니다. 즉 AA 닮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닮음인 게 밝혀지게 되면 대응변끼리의 길이의 비가 모두 동일하니까요. 선생님이 아까 썼던 대로 이렇게 ABCD라고 했을 때 여기 A에 해당되는 변의 길이가 삼각형 ABC에서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이거 자체가 닮은 비가 되는 거고요. 자, 삼각형 ADE에서 길이 C에 해당되는 대응변의 길이는 C 대 C 플러스 D가 닮은 비가 되니까 이 두 대응변끼리의 닮은 비는 서로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까와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에 부분 대 전체 부분은 위에 부분 대 전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 B, C, D로 이렇게 놓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소개할 공식은 A 대 B는 C 대 D다 라는 공식이에요. 직관적으로 표현해주면 위에 부분 대 밑에 부분이 위에 부분 대 밑에 부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어째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도 한번 증명해 봐야겠죠. 자, 먼저 최초로 여기 이 점을 지나면서 선분 AB와 평행한 그런 선분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각 ADE의 크기를 점각이라고 하고 ABC의 크기를 점각이라고 동일하게 놓을 수 있겠죠. 동의각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X각이라고 하면 여기도 X각이 될 겁니다. 이때 선분 AB와 선분 여기를 F라고 해볼게요. 이 F도 평행하게 되므로 동의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성질에 따라서 EFC 각의 크기도 점각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 ADE와 삼각형 EFC 그리고 삼각형 ABC가 서로 닮은 관계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도형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각형 DBFE를 보게 되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니까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으니까요. 여기 있는 선분 EF의 길이도 B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삼각형 ADE와 EFC를 닮은 관계를 통해 비교하게 되면 AD의 대응변이 EF가 되므로 A 대 B라는 닮은 비를 갖게 됩니다. 닮은 비는 모든 대응변에 대해서 일정하니까 AE의 길이인 C 대 그것의 대응변인 EC 같은 경우에도 B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서로 닮은 비로서 동일하다는 성질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라는 위에 부분 대 밑에 부분은 위에 부분 대 밑에 부분과 같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조합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랫부분 대 전체 부분은 아랫부분 대 전체 부분과 같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랫부분 대 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조그만한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한 공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정한 방향성과 적절한 대응 관계를 이용한다면 한 삼각형 내에서 평행선 하나를 긋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공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삼각형 ABC가 있고 그 밑에 선분 DE를 그어놓고 선분 AB를 연장해서 D점과 만나는 선분 AD를 작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과 만나는 AE를
작동해가지고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므로 동일한 공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모래시계 닮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불리는 모양인데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삼각형 AED와 삼각형 ACB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일단 막국지각이고요. 그 다음에 엇각으로 크기가 똑같아져요. 여기도 엇각으로 크기가 똑같겠죠. 근데 이미 OX각이 나온 시점에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A 닮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 DA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AB가 되는 거고요. AE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AC가 되는 거고 ED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CB가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여길 A, B, 그리고 여길 C, D, 위에를 EF라고 나타내게 되면 A 대 B는 C 대 D와 같고 E 대 F와 같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네요. 이 내용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이 어려운 내용이고 증명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더욱더 집중해서 설명 잘 듣고 나중에 복습하면서 문제풀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각의 이등분선에서 닮은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내각의 이등분선 닮은 공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내각의 이등분선 닮은 공식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이 공식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증명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반드시 본인이 이면지 하나 갖다 놓고 동일한 상황을 만들고 증명해서 공식 유도하는 것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여기 있는 선분 A, B를 스몰 a라고 하고요. 선분 AC를 스몰 b라고 하고 선분 BD를 스몰 c, 선분 DC를 스몰 d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성립되는 공식은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 공식을 학생들이 외우기 쉽게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왼쪽 지붕 대 오른쪽 지붕은 왼쪽 바닥 대 오른쪽 바닥과 같다라는 공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은 삼각형에 한 내각을 이등분한 선분이 있을 뿐인데 어째서 이등분된 내각을 끼고 있는 변끼리의 길이의 b가 밑에 이등분점에 의해서 갈라진 선분끼리의 길이의 b와 같게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아까와 같은 동일한 그림을 표현해 봤고요. 자, 이거 지금부터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여기 있는 A변의 길이를 쭉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점을 지나면서 내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한 선분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여기 교점이 생기면서 또 다른 커다란 삼각형의 모양이 하나 나오는 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평행하게끔 작도했으니까 이렇게 평행하다고 표기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동일한 각의 크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는 요 각의 크기와 여기는 요 각의 크기가 똑같게 돼요. 이유는 평행한 선분 사이에는 동의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의 크기와 여기 있는 요각의 크기도 서로 똑같게 됩니다. 이유는 평행선 내부에서는 엇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삼각형은 지금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 충족하죠.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가 b면은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도 b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배웠던 삼각형 내부에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b의 원리에 따라서 위에 부분 대 밑에 부분은 위에 부분 대 밑에 부분과 같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럼 여기다 적용해보면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여기 있는 B가 사실은 원래 여기 있던 B였죠. 이건 우리가 그린 연장선이니까요. 그래서 이 공식을 남겨놓고 여기 있는 친구들을 지우게 되면 이 삼각형만 놓고 봤을 때는 A 대 B와 C 대 D가 일치하는 그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구나 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나는 이게 잘 안 외워져요 하는 학생들은 외울 때 왼쪽 지붕 대 오른쪽 지붕은 왼쪽 바닥 대 오른쪽 바닥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곽의 이등분선 관련된 성질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 역시 얘기할 때 외곽의 이등분선 닮음 공식이라고 선생님은 표현을 하고요. 일단 여기를 A로 두고 여기를 B로 두고 여기 전체를 C로 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D로 둘 때 마찬가지로 A 대 B는 C 대 D와 일치한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역시 학생들이 외우기 많이 어려워요. 특히 얘는 더 어려워하죠. 모양이 생긴 게 특이하니까. 그리고 하나 주의 깊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 ABC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 삼각형을 ABD로 보면 곤란합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 ABC가
주인공인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그 삼각형 ABC의 외곽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2등분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의 2등분선 닮은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역시 직관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왼쪽 대 가운데는 전체 대 오른쪽이다, 이렇게 외우게 하고요. 이것조차 외우기 힘들어서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왼가 전오 공식이다 라고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왼쪽 대 가운데는 전체 대 오른쪽, 왼쪽 대 가운데는 전체 대 오른쪽,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말을 하게 해서 외우게끔 합니다. 그래서 왼가 전오, 왼가 전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역시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아까와 같이 선생님이 그림을 표현해 봤고요. 자, 우리가 내각의 이등분선 닮은 공식을 증명할 때는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한 그런 선분을 삼각형의 외부에다가 작도를 하면서 증명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각의 이등분선이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어요. 이때는 이 외곽의 이등분선과 평행한 선분을 삼각형의 내부에다가 작도함으로써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외곽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면지에다가 본인이 혼자 작도하면서 복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분과 평행하게끔 작도해 볼게요. 그럼 뭐 한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평행한 선분을 작도함으로써 내부에다가 또다시 조그만한 삼각형 하나를 작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와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동의각의 크기로 서로 똑같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엇각으로 서로 똑같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 역시 여기 변의 길이와 여기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변의 길이가 b니까요,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도 b가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에 하나가 전체 대 밑에 부분은 전체 대 밑에 부분이다 라는 삼각형 내부에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도 배웠었습니다. 방향이 일정하고 닮은 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나오는 공식들이 다채롭게 조합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위에 부분 대 밑에 부분은 위에 부분 대 밑에 부분과 같다라는 공식으로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라는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요 B가요, 여기서 요 B이기도 하지만 이 B는 원래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던 B고요. 원래 있었던 B는 여기 있는 B잖아요. 그래서 왼쪽 대 가운데는 전체 대 오른쪽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외울 때 왼가 전호 공식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그닥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개인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행하는 조건으로는 이렇게 평행한 3개의 직선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라는 공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이때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 직선을요, 기울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기울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선분의 절단된 부분의 길이도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길이 C, 여기 있는 D, 이게 똑같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A 대 B와 C 대 D가 달라지지가 않겠죠. 길이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A 대 B와 C 대 D가 같다 라는 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선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평행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게 되고 기울기를 바꾸지 않았으니까 분절되어 있는 부분의 길이도 동일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길이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비율 관계도 똑같이 유지가 될 거고요. 지금 여기는 그림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A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고 C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행한 선분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분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분절되어져 있는 선분들끼리 길이의 비가 위에 부분 대 밑에 부분이 위에 부분 대 밑에 부분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비율관계의 식을 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평행하니까 여기와 여기 각의 크기가 똑같고요. 여기와 여기 각의 크기가 엇각으로 똑같으니까 뭐 닮은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기는 해요. 우리 아까 모래시계 닮은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파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평행선 사이에서 선분의 길이의 비를 말하고 싶은 것이므로 그 닮음에 의해서 생기는 모래식의 닮음 공식은 다른 상황에서 이용하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평행선에 의해서 분절되어 있는 선분끼리의 비가 똑같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평행한 선분 3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수많은 선분들을 다 이렇게 그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렇게 직각으로 가도 무방해요. 얘네끼리 분절되어 있는 부분의 비는 다 서로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삼각형을 무조건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내용만 기억하시기보다는 그냥 3개의 평행선이 있고 선분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분절되어 있는 부분들끼리의 비는 일정하구나 라는 내용을 확장해서 일반화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인데요. 자, 우선 여기 보면은 공식이 하나가 있죠. 이거 선생님이 유도해 주기는 할 건데 사실 이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이용해 가지고 답을 구해내는 게 학생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풀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유도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는지 그것까지 설명하면서 여기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평행선이 있을 때 평행하다고 표기를 하고요,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는 선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건 간에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을 가지고 비율관계 형성하면 일정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할 때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고 했었죠. 이때 여기 있는 부분들을 없애고 나면은 그림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A, B, C, D. 자,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꼬다리 부분을 다 날린 거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다 날린 건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절단된 부분의 길이는 손을 댄 적이 없으므로 여기 A 대 B는 C 대 D라는 비례식은 일정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를 나타낸 거고요. 자, 다만 여기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EF 길이를 구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EF 길이는 어떤 식으로 구해내냐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자, 우선적으로 여기 대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 DF 대 FC도 M 대 N의 비를 띠게 되는 거예요. 실제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행선 내부에서 선분 사이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니까 A 대 EB가 M 대 N이면 DF 대 FC도 M 대 N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방법이 있죠. 일단은 이렇게 내부에다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가지고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공식 잘 봐두시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유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분 AD와 선분 EF와 선분 BC가 평행하다라는 거 인지를 꼭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AH와 DC 같은 경우에도 평행할 수 있게끔 AH를 작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각형 AGFD와 사각형 GHCF 같은 경우에는 평행사변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A면 여기 있는 이 길이도 A가 되게 되고 HC의 길이도 A가 되게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대변끼리 길이를 똑같게 하니까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변의 길이는 EF죠.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놔둬볼게요. 우린 지금부터 X를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G의 길이는 X-A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H의 길이는 B-A가 되겠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AEG 각과 ABHG 각이 동의각으로 서로 똑같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각과 여기 있는 요 각도 동의각으로 서로 똑같게 돼요. 그럼 삼각형 AEG와 삼각형 ABH는 서로 닮음인 관계가 되는 거니까 닮은 비를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M 대 M 더하기 N이 닮은 비가 되게 되고요.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대응변이 여기 AB가 되는 거니까 M 대 M 더하기 N이 닮은 비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닮은 비가 X-A와 B-A를 B로 만든 것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A 대 B-A와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M 더하기 N과 X-A의 곱이 M과 B-A의 곱과 서로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m 더하기 n의 x-a는 m 곱하기 b-a의 곱과 똑같다. 자, 그럼 x-a는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a와 똑같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때 x는 a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b-a와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x는 m 더하기 n분의 a의 m 더하기 n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m의 b-a 이렇게 통분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m 더하기 n분의 am 더하기 an 더하기 mb-ma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때 am과 -ma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날려줄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m 더하기 n분의 an 더하기 mb는 bm과 똑같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은 평행사 변형을 내부에다가 작도해가지고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었고요. 여기 삼각형을 작도해가지고 유도하는 방법도 있게 돼요.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은 여기 한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D에서 B로 연결해도 무방하고요. A에서 C로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요거까지 증명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EF의 길이니까 이번에는 이 G의 길이를 X로 놔두고요. GF의 길이를 한번 Y로 놔둬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EF의 길이는 X 더하기 Y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삼각형 AEG와 삼각형 ABC는 서로 닮은 관계라는 거를 이번에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동의각이고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동의각이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삼각형 CGF와 삼각형 CAD도 닮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동의각이고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동의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니까 A2 대 2B가 M 대 N이면 DF 대 FC의 길이의 비도 M 대 N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닮은 관계 이용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삼각형 AEG와 ABC를 가지고 공식을 세워보면 M 대 M 더하기 N은 X 대 B와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으니까 M 더하기 N과 X의 곱이 M 곱하기 B와 같다라고 식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M 더하기 N 곱하기 X는 B 곱하기 M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고요. X는 M 더하기 N분의 BM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형들끼리의 닮은 비를 활용해서 공식 유도 한번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N 대 N 더하기 M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여기는 CF의 대응변은 CD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N 대 N 더하기 M은 Y 대 A와 같다. Y 대 A와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똑같으니까 N 더하기 M 곱하기 Y는 AN과 같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N 더하기 M으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Y는 N 더하기 M이니까 M 더하기 N으로 써도 무방하죠. M 더하기 M분의 AN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우리가 지금 표현하려는 거는 선분 EF의 길이고 X 더하기 Y죠. X 같은 경우에는 M 더하기 N분의 BM이고요. Y 같은 경우에는 M 더하기 N분의 AN이니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 M 더하기 N분의 AN 더하기 BM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여기 있는 EF에 대한 공식이 마찬가지로 증명이 되게 돼요. 중앙에 있는 요 평행선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선분 AD와 BC의 길이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자,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을 곱해주고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을 곱해준 다음에 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 대 N을 필두로 M 더하기 N으로 분모로 만들어서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선분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공식이 실제로 기본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지만 살짝 응용 문제까지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을 썼다가 괜히 오차가 발생하거나
정답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니까 선생님은 그냥 지금 선생님이 유도해줬던 요 과정 있죠. 이 방식대로 문제 풀이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호도가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각형 내부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부분 길이를 구하는 거,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부분 길이를 구하는 거, 이 방식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EF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많지만 여기 있는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와서 공식이 사실은 유명무실한 경우도 종종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유도 과정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 응용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도형을 회전시켜 놓은 거예요. 회전시켜 놓은 건데 닮음의 개념도 살짝 활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삼각형 ABE와 삼각형 DEC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맞곡지각이고 여기가 엇각으로 크기가 서로 똑같으니까 AA 닮음이죠. 그때 대응변의 길이의 B가 A 대 B니까 닮은 B는 일단 A 대 B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BE 선분과 ED 선분의 길이의 B도 A 대 B로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있는 AB 선분과 EF 선분, DC 선분이 평행하니까 이렇게 가로로 평행선 내부에 있는 선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F 선분이 분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평행선 사이에서 분할된 선분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니까 여기도 A 대 B가 되게 되는 거죠. BF 대 FC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E 대 EC의 길이의 B도 A 대 B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선분 AB와 선분 DC를 가지고 만들어준 길이의 B가 처음에는 닮은 B로 작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확장해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B까지 되는구나 라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여기 있는 EF 선분의 길이의 B도 구하라 그래요.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삼각형 BFE와 삼각형 DBC가 여기 있는 각의 크기와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동의각으로 똑같고 여기 있는 요각의 크기와 여기 있는 요각의 크기가 동의각의 크기로 똑같게 되니까 변 BF에 해당되는 길이인 A와 그것의 대응변 BC의 길이인 A 더하기 B를 가지고 이렇게 B로 만들어주게 된 것과 EF 대 DC변의 길이의 B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B로 이렇게 놔서 이렇게 길이의 B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는 EF 선분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문제 풀면서 차례차례 선생님이 적용하는 거 보여줄 거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놓은 걸 가지고 너무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요약해주고 싶은 내용은 여기 있는 두 삼각형의 닮은 B가 결국에는 세 개의 평행선 사이에서 분할된 선분의 길이의 B까지 확장이 되게 된다 라는 내용을 잘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중요한 개념들 모두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예제 문제 풀이에 또 적용해 봐야겠죠. 자, 예제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시계 닮음이라고 선생님이 해놨어요. 아까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삼각형 길이의 닮은 B를 이용해 가지고 쌤이 증명을 했었는데 일단 여기랑 여기가 서로 맞곡지각으로 크기가 똑같고요. 여기와 여기가 엇각으로 크기가 똑같게 되니까 서로 AA 닮음이게 돼서 대응변 길이의 B가 일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A 대 B라고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미 닮은 B예요. 그리고 그것의 길이의 B가 6대 15와 같아야 되는 거니까 6대 15는 약분하게 되면은 2대 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니까 B는 무슨 A다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B와 2의 곱이 A와 5의 곱과 똑같으니까 이 B는 5A와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고 B는 양변을 2로 나눠서 2분의 5A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B는 2분의 5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제 문제예요. 각의 이등분선 관련된 내용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 각의 이등분선에 있는 요 각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요각과 여기 있는 요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게 되죠. 이유는 아까 동의각으로 증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각과 여기 있는 요각이 서로 똑같죠. 엇각으로 크기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 EAC 같은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AC의 길이가 4cm니까 AE의 길이도 4cm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정답은 AE의 길이 4cm가 되겠다라고 적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엔 외곽의 이등분선 관련된 내용이네요. AC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AC의 길이를 제가 Xcm라고 한번 놓겠습니다. 자, 왼과 전호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외곽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놓고 이 외곽 이등분선 표시하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왼쪽, 가운데, 전체, 오른쪽을 가지고 비율 관계를 형성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오른쪽 대 가운데는 전체 대 왼쪽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5가 전외라고 해야 맞는 걸까요? 그래서 5가 전외, 가 전외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x 대 8은 전체가 15죠. 15 대 10과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쓰면 될 것 같고 x 대 8은 3 대 2와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굳이 할 필요 없이 전항과 전항끼리의 관계, 후항과 후항끼리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후항에서 후항으로 갈 때 4배가 커지게 되고요. 전항에서 전항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4배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x는 12cm라고 쓸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AC의 길이는 12cm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예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배웠던 개념 내용들이 다른 강의에 비해서 훨씬 더 길었고 내용이 방대했어요. 그리고 증명 과정도 조금 더 복잡했었고요. 반드시 철저하게 복습하면서 이면지에다가 꼭 공식들 유도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체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또 다른 내용으로 학생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